저는 초창기에 진입을 해서 이미 6배, 7배가 났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10배 이상 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저는 전기차나 자율주행보다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등 기업 잘 잡아서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겠구나.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바람 월드 유튜브 채널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는 가을바람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양자 컴퓨터를 가장 오래 가장 진실되게 다루셨던 분을 한번 모셔보자 싶어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독보적이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가을바람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제가 좀 오래 다루긴 했죠. 그렇죠. 얼마나 다루셨죠? 제가 21년 9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3년이 넘었네요. 네.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양자 컴퓨터의 진심이자 아마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릴 가을바람 모델님 모셨으니까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바람 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은 가을바람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자 컴퓨터 주식들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 메시지는 사실 장기 투자하자. 근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양자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양자의 주요 기업들을 다루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사람마다 추구하는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가을바람님은 장기 투자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세팅하세요? 저는 보통 10년 정도 생각합니다. 다들 저조차도 10년까지는 안 보거든요. 이 10년이라는 거는 거의 제 입장에서는 초장기 건데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를 2021년에 내가 한 10년 정도 투자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10년 정도 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이 양자 컴퓨터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원래는 해외 선물 트레이더로 시작을 했어요. 전문 기관에 속해서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혼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한 6개월, 1년 정도 하다가 한번 이제 거하게 망했죠. 선물하셨던 분들 가장 공통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망하고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워렌 버핏과 뭐 벤저민 그레엄 이런 스승님을 알게 되면서 미래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의 1등 기업에 오래 투자해보자 해서 찾다가 이제 뭐 수소도 있고 UAM도 있고 뭐 EV도 있고 한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상경계열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IT 솔루션 쪽으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랑 되게 친밀한 업종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양자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한 10년 뒤에는 10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양자 컴퓨터 장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완전 몰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 종목에 몰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주식 포트폴리오만 보시면 이 사람은 완전히 몰빵해서 가는구나 싶은데 저는 사실 부동산을 좀 더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부동산은 지키면서 서서히 불려가는 자산이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작으니까 다 잃어도 상방이 뚫려 있으니까 한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보자 이런 접근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전체 자산의 비중은 부동산이 그래도 좀 더 많으신 거네요. 지금도 부동산이 더 많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주식에서 양자 컴퓨터가 100%인가요? 100%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한번 올해 1월쯤에 아이온큐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평단가가 한 6불, 7불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뭐 30불 중반 정도 하고 그때 50불 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한번 유튜브에 공지를 드려서 이 정도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일정 부분은 덜어내고 지금은 다른 섹터들 공부하면서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 7배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그때 매도하셨을 때 기분이? 일단은 굉장히 후련했고 왜냐하면 제 유튜브가 지금 한 10만 6천 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양자 투자자들이세요. 그리고 또 아이온큐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국인들이 30%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역할을 또 하셨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제가 관여를 했는데 책임감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장가가 10불이었는데 10불 밑으로 있었던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그렇게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재산 증식의 기쁨도 누리시고 제가 또 해외 주식 증여하는 법을 유튜브에 올려놨었어요. 그거 보고 증여도 많이 하셔서 진짜 너무 좋았고요. 기부 활동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서 굉장히 보람 찼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못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산 투자를 좀 선호하는 입장이라 그렇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좀 일치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의 몰빵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부진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걸 겪지 마시라고 이제 분산 투자하세요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일단은 공부를 더 빡세게 했죠. 분기보고서 공시가 나오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샅샅이 다 공부하면서 회사가 잘하고 있나 체크를 했고 그걸 이제 투명하게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평단가가 한 10불 내외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수한 수익을 올리셨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한 6, 7배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 다 팔진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일부는 좀 보유하고 계신 건데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계신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아이온큐가 되게 어려운 변곡점에 놓여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그 하드웨어에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더 발전하려면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양자 컴퓨터도 하면서 양자 인터넷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컴퓨터죠. 계산기라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거고 양자 인터넷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보안 체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거를 뚫릴 수 없게 만드는 초보안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국방 쪽에서 굉장히 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단계라서 주식 희석도 되게 많이 됐거든요. 1조 원 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한 이 계단식 성장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를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게 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저도 기술자는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인데요. 이제 원자나 분자 세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쓰면은 마치 복잡한 미로에 기존의 컴퓨터는 한 명씩 가보는 방식인데 양자 컴퓨터는 수백 명을 한 번에 보내서 그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당장은 상용화가 아직은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오류율이 높고 아직도 기술이 많이 부족한데 초기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수준인 거죠. 아직도 산업적인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아직도 굉장히 이른 시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향후 이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가장 좋다라고 평가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였던 거예요? 일단은 모든 기술들이 크게 퀀텀 점프를 하려면 결국에 퀀텀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모든 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전기차의 지금 문제가 배터리가 뭐 충분히 멀리 못 가고 한번 불이 붙으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은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지구 온난화 같은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금융기관들이 겪고 있는 사기나 이런 것들도 더 잘 탐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양자 컴퓨터로 인간이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기술은 양자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기존의 여타 산업들의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기술이라고 평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산업들에 퍼질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평가하신 거고요. 제일 큰 거는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가 최적화가 중요하잖아요.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양자 컴퓨터거든요. 최적화의 능가 굉장히 뛰어나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경로를 찾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 포인트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AI가 떠오르는데 AI랑 양자 컴퓨터랑의 좀 차별점은 뭐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사람들이 몰랐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AI가 지금 문제에 부딪힌 게 수익성 문제. 이게 전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뭐 마소나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SMR 같은 소형 원자료 모듈 이런 거를 찾고 있고 뭐 해저에 묻어서 열을 없애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GPU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을 1%도 쓰지 않거든요. 굉장히 적은 전력을 쓰고 열도 발생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비용 효율적인 면도 있죠. 그런데 AI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AI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인풋 데이터를 줘서 패턴을 찾게 해서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뭐 불치병 같은 것들은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AI를 학습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는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희귀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AI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걸 잘하니까 내가 양자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너가 해봐.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얘는 또 얘한테 데이터를 주고 그래서 지금은 같이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쉽네요. AI는 기본적으로 내가 학습해야 될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이 데이터가 없는 분야는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고 양자는 데이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분야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같이 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AI 쪽도 같이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딱 말로만 들으면 이게 AI랑 양자 컴퓨터를 같이 투자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을바람님, 이게 투자자로서가 아닌 기업들도 그렇게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인데 1월 달에 CES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행동을 했죠. 이제 양자 데이를 만들어 놓고 양자 리더들을 앉혀 놓은 다음에 젠슨왕이 나는 양자 기업이 상장돼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건 이제 3월 달에 GTC였을 거고 1월 달에는 양자 쓸만해지려면 15년 걸릴 거야 라고 해서 뭐 양자 기업들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뒤로는 엔비디아가 지금 쿠다큐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 GPU에 양자 기업들 QPU를 붙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양자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때 당시에 그런 발언으로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기업들 싼 걸 인수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인수합병 그런 흔적은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양자 컴퓨터는 너무 먼 미래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그 전까지 되게 또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도 엮여 있으면서 네네. 엄청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텐베고 난 종목도 있지 않았었나요? 아이온큐도 저점이 3불이었는데 54불까지 갔으니까 10배거가 넘게 났었죠. 그런 상황에서 젠슨 왕의 한마디로 거의 주가가 단숨에 반토막이 네네. 났었잖아요. 네. 그야말로 참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또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준비하고 있다. 되게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외에 다른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나요? 일단은 양자 컴퓨터 자체를 개발하는 빅테크들이 구글도 하고 있고요. IBM은 뭐 엄청나게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들은. 그래도 웬만한 굵직굵직한 빅테크들은 다 뛰어들고 있네요. 네네.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 좀 어때요? 지금 올해 미국에서 패스되는 법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부 양자 리더십 법안. 그러니까 양자 쪽으로 돈을 투입을 할 건데 그게 2030년까지 25억 불이거든요. 이거랑 지금 트럼프가 2018년도에 양자 선도 법안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게 만료가 돼서 그거를 갱신하는 법안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올해에만 양자 분야에 7조가 들어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또 중국은 이미 10조 이상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패권을 놓고 싸우는 기술이기 때문에 1등 기업 잘 잡아서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거죠. 확실히 AI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자꾸자꾸 드는 것 같아요. AI랑 상당히 흐름이 비슷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라면 AI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주의인데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양자는 이제 고정 컴퓨터나 AI에 비춰보면 지금 단계까지 오려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한 10년, 15년 정도 걸리겠구나. 근데 그만큼 양자 컴퓨터를 접근하실 거라면 정말 초장기적인 접근이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5년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주요 양자 기업들이 내놓는 로드맵을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쓸만하다 정도의 컴퓨터가 나오려면 203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는 홀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워낙 급하잖아요. 네네네. 내가 지금 당장에 돈 벌 게 필요한데 이 5년 이상 기다리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돼서 투자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테슬라 투자자들이 아이온큐 투자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하고 나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때 하면 되지 왜 지금 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초창기에 진입을 해서 이미 6배, 7배가 났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10배 이상 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거의 저는 전기차나 자율주행보다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혁신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극초창기에 들어간 거죠.